한시로 만나는 세상 소곤소곤 나라 선생님의 한문 수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시 무어별과 추여 우중에 나오는 한자와 한자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한시 감상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어렵게만 보이는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미가 있답니다. 한시 무어별의 원문을 한번 볼까요? 15월개녀가 수인 무어별이라 귀래 엄중문하고 읍평이화월이라. 우리 같이 수줍은 소녀가 이별 후에 달을 보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던 시를 같이 봤습니다.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자, 신의 개자, 두 번째 구에 헤어질 별자, 세 번째 구절에 돌아갈 귀, 올래, 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 읍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추야 우중에서 적을 소자와 등잔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추야우중은 교실 수업에서 함께 공부를 해서 추야우중에 나오는 표현들, 한자 어휘들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오늘은 총 8개의 한자에 대해서 8개의 질문을 만들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이 두 글자를 구분해 볼까요? 공통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달라요. 어, 앞에 있는 보자. 앞에 있는 글자, 앞에 있는 글자, 앞에 있는 글자에는 삼수변이 있고 뒤에 있는 글자에는 세조가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이 삼수변과 세조자가 각각 한자의 붓으로 쓰여서 의미를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똑같다라는 말은 아마 그 나머지 부분이 발음 부분을 결정을 할 텐데 두 한자는 이 부분이 같으니까 아마도 발음이 같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물수가 변형된 삼수변이 붓으로 쓰여서 물과 관련된 뜻을 나타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물수 삼수변이죠. 2번 글자는 새 조자가 붓으로 쓰여서 새와 관련된 뜻을 나타내겠구나라고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새 조자가 들어간 한자들은 새의 종류를 나타내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자도 새의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공통적인 부분. 1번 글자와 2번 글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발음이 해라는 글자인데요. 사실 1번은 삼수변과 결합이 되어서 시냇물을 나타내는 신의 개라는 글자로 쓰인답니다. 신의 개. 네. 아이쿠, 신의 개자. 1번 글자는 신의 개자고, 2번 글자. 네, 개국할 때 그 개자 맞습니다. 2번 글자는 새의 종류 중에 우리와 가장 친숙한 닭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닭, 개자가 되겠어요. 닭, 개자다. 에이쿠, 쿠쿠쿠쿠. 네. 닭 개자하고 알 란자를 합해서 계란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기도 하고 기를 양자 닭 개자 써서 양계장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같으면 여기 아까 이 부분이죠.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같으면 같이 쓰인 한자는 아마도 두 한자의 음이 같을 수 있겠구나. 비슷한 발음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의미를 결정하는 부수 부분을 확인하면 그 글자가 대략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겠구나. 네, 이거를 우리 계속 연습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무어별에서 제목에 쓰였던 이 한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한자에는 한 가지 뜻만 존재하지 않아요. 많이 쓰는 의미로 대표 음과 뜻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자 하나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어별 할 때 그 별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눌 별자와
나눌 별자를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요렇게 생긴 건데 뼈 발라낼 과라는 글자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칼 도자가 변형된 거예요. 칼 도자의 모양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글자 뼈 발라낼 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칼도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거 뭐지? 칼로 뼈를 발라내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로 뼈를 발라내겠구나. 뼈를 발라낸다는 게 뭔지 아니? 뼈를 발라낸다. 우리 생선뼈 발라낸다. 이럴 때, 그때는 뼈 부분과 살 부분을 나누는 것을 뼈를 발라낸다.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생선뼈 되게 잘 발라내는데. 네. 자, 그러면 자, 이 글자는 뼈 발라낼 과자와 칼 도자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칼을 가지고 칼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칼로 살과 뼈로 나누는 일이다. 나누는 일을 나타내는 의미. 가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의미로 인해서 사물을 구분한다. 이쪽과 저쪽으로 나눈다. 구분한다. 살과 뼈로 나눈다. 구분한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가 돼서 자전을 찾았을 때 대표음 뜻으로 나오는 이름이 나눌 별, 나누다 별자, 나눌 별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에는 나누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자, 나누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돼서 따로 떨어진다. 또 떠나간다. 떠나가니까 헤어지게 되는 거고 헤어지다. 이쪽과 저쪽을 나누니까 둘이 다르다. 이쪽과 저쪽이 다르다. 그리고 틀리다. 라는 의미로 점점 의미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처럼 한자는 글자 하나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전혀 동떨어진 의미를 가진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기본이 되는 의미에서 비슷한 뜻으로 점점 확장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눌 별자이지만 우리는 시에서 헤어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헤어지다. 말 없이 헤어지다, 말도 못 해보고 헤어지다 이러면서 무어별이라는 제목을 해석을 했습니다. 네, 헤어진다. 아이고, 네. 이쪽과 저쪽 이제 너와 내가 분명히 너와 나를 분명히 구분 짓게 되는 것이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는, 네,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3번. 이번에는 돌아갈 귀자가 활용된 한자어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세 번째 구절, 귀래 엄중문이라는 구절의 첫 번째 글자였는데요. 돌아갈 귀자가 활용된 단어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돌아갈 귀자가 들어간 단어. 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2번, 집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3번,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4번,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돌아간다. 네. 자, 여기에 1번. 돌아오는 길이네. 자, 우리 돌아올 귀자가 쓰이는 단어를 지금 하고 있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한자 중에 길 로자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한자인데, 좀 더 예쁘게 잘 쓰고 싶은데, 이거는 길 로자다. 네, 길 로자다. 그럼 돌아갈 귀자와 길 로자를 합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1번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기도 해요. 선생님 고등학생 때 이 노래 들은 것 같은데 라디오에서 듣고 그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가사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던 아주 때가 아니라 아주 옛날이어서 네, 돌아오는 길 이렇게 되겠죠. 돌아오는 길. 도로라는 단어에도 쓰이는 길 로자랑 결합을 해서 귀로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인가 돌아오는 길이다 또는 돌아가는 길이다.
음, 네, 귀로라는 단어와 함께 그 노래 가사를 떠올려 보니까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안녕이라는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그대가 정말 미워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공부한 한시 무어별이랑 비슷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하네.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말도 안 하고 떠나간 거야. 떠나갔는데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노래한 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우연히 네, 비슷한 주제가 돼버렸네요. 이럴 때 선생님 노래 불러주면 좋을 텐데. 네. 그럼 너희들 잠도 깨고 말이야. 괜찮을 텐데 선생님 노래를 잘 못해. 그래서 못 불러주겠어. 네. 귀로 돌아갈 귀자가 들어가는 단어. 귀로라는 단어가 있었다. 자,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고향으로,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네, 나라요. 네. 그러면 우리 집 가자와 고향 할 때 향자와 나라 국자와 이렇게 서로 결합을 시켜보면 되겠네. 돌아갈 귀자와 집가. 집으로 돌아간다. 귀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귀향,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귀국, 이렇게 되겠네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실에서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단번에 맞췄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막 맞추려고 되게 그랬을 텐데. 네. 자, 4번. 우리 오늘 총 8개의 질문, 8개의 질문에 대한 답만 하면서 수업을 마치게 될 텐데 벌써 4번이야. 네, 텐션감 있는 수업을 주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올 내자가 활용된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오다, 온다란 뜻이야. come? 온다, 오다. 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 둘, 셋. 뭐가 있을까요? 올레자 들어간 단어. 자, 그러면 여기 단어 의미 보면서 한번 단어 맞춰볼까? 음, 네. 자, 사실 여기 조금 고급 어휘들,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굉장히 쉬운 일상적인 단어들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2번 한번 볼까요? 오늘의 다음 날. 오늘의 다음 날은 언제야? 날은 날인데 다가올 날, 다가올 날. 그래서 오늘의 다음 날, 다가올 날. 어, 올 내자와 날 일자를 써서 내일 이렇게 됩니다. 내일 올 레이지만 레 두음 법칙으로 인해서 리을 발음이 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레일 아니고 내일 올해의 다음 해는 올해 말고 지금 이 해 말고 다가오고 있는 다가올 해 다가오는 해 이렇게 되면 내년이 되겠죠. 내년. 네. 내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알 만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 자, 1번 오기는 올 텐데 아직 오지 않은 때 어떤 단어 있을까요? 네. 분명히 시간이 오긴 올 거야. 오긴 올 건데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한자에 안일 미자라는 게 있어. 안일미.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직 뭐뭐 하지 않다라는 게 강조된 부정사인데요. 아직 뭐뭐 하지 정하게 우리 소풍 안 가는데 소풍을 가기는 갈 건데 그 장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미정이다. 결정하지 않은 상태 미정이다. 이렇게 될 때 그 미자 안일미. 완성을 하기는 할 텐데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 미완성. 그럴 때 붙는 미자는 아직 뭐뭐 하지 않다라는 안일 미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안일 미자와 올 내자를 결합을 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미래가 되겠죠. 아이쿠. 미래. 오기는 올 텐데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너희들이 알 만한 거는 가고 오고 한 본디. 자, 5번 한번 볼까? 본디 전부터 아이쿠
원래, 우리 원래란 단어 쓰지. 원래, 원래, 원래. 나 원래 이뻤어. 원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강조돼서 원래라는 단어도 올 내자를 쓴 거고요. 3번부터 이제 차례대로 보자. 불러온다, 그렇게 되게 한다,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아, 한자 중에 불을 초자가 있어. 불을 어, 뭐 초대한다 할 때 그 초. 불러온다,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진 초대할 때 그 초자가 있는데 그 초자랑 레자랑 결합이 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 이거는 부르다 초자고. 부르다. 레자는 오다. 두 개 합하면은 불러오다 이렇게 되겠죠. 불러오다. 그렇게 되게 한다.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할 때 단어 초래라는 단어가 있고 가고 오고 한다. 갈 왕자를 써가지고 왕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왕래. 또는 뭐 거래 이런 단어에서도 레자가 올 레자를 쓴다. 6번 이르러서 닥쳐옴. 이르러서 닥쳐옴. 이거는 뭘까요? 6번. 6번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 아마 선생님 밤마다 다니면서 교실에서 물어보면 이거를 맞출 만한 사람이 반에서 한 한 명 정도 나올 것 같아. 한자 중에 이를 도자가 있어. 이런 상태까지 이른다 하는 이를 도자가 있어서 도래한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할 때 도래. 우리 올레자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자. 막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미래, 내일, 내년, 초래한다, 왕래, 거래, 원래, 도래 이럴 때 쓰이는 레자가 전부 다 올 레자구나. 그래서 뭔가가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온다는 뜻을 가진 올 레자가 쓰인 단어들을 잘 봐주세요. 한자의 모양을 외우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 속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도 어떤 의미를 가진 한자가 쓰여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단어의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알 수 있게 되고 문장 속에서도 단어를 바르게 구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정교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올 레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글자 한번 볼게요. 자, 가릴 엄자의 부수는 무엇일까요? 자, 너희들 생각의 느낌상 왼쪽 아니면 오른쪽 뭘까요? 자, 이렇게 생긴 한자가 있을 때 부수. 자, 1번, 2번 몇 번일까? 이제 느낌만으로도 여러분 부수 뭔지 맞출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아. 자, 이 글자의 부수는 무엇일까요? 네. 가리다, 엄자, 가리다. 사실 우리가 시에서는 close, 문을 닫는다는 의미로 시에서 해석을 했는데요. 원래는 가린다, 숨긴다, 그만둔다, 몰래 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향기가 진한 모양을 표현할 때도 가릴 엄자를 씁니다. 이건 뭐 우리 실제로 단어 속에서 쓰진 않고 뭐 문학 작품에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숨기고 손으로 문을 닫으니까 손 숫자가 붓으로 쓰였는데요. 손 숫자가 다른 한자와 결합이 돼서 붓으로 쓰일 때는 모양이 좀 바뀌죠. 어, 그걸 부수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변형 요렇게 제방변 이렇게 바뀐 거를 부수의 변형 이라고 하는데 이 부수의 원래 모양인 원형이 있다면 원래의 모양인 원형이 있다면 변형은 변한 모양 이 부수가 왜 변했냐면 자기 혼자서 쓰일 때는 이렇게 획수도 많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만 다른 한자와 결합이 될 때는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다. 새로운 단어가 되려면 다른 글자가
올 수 있게 내가 이제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양이 바뀐다. 그때를 변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모양은 원형. 그럼 이 글자에 이 부수의 원형 손수라는 글자는 부수의 원래의 모양인 원형이고 부수가 변형된 것은 재방변이다. 모양이 바뀌니까 이름도 바뀐다. 사실 한자 중에 이렇게 자랑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에 재방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부수의 원형, 원래의 형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손수자를 말하면 되고, 손수자를 쓰면 되고, 이 손수자가 변형이 된 것은 재방변이다. 부수의 변형. 사실 손수자는 자주 쓰이는 부수 한자여서 그리고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자주 보게 되니까 이 부수의 이름은 재방변이다. 그리고 이 부수의 원형은 손수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손수자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긴 한자가 부수가 있으면 새로운 어떤 한자에 재방변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아마 손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6번. 울읍자와 울곡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무어별에서 소녀가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고 나서 계속 한 게 우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울읍자보다는 울곡자가 더 익숙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한자는 울곡자인데요. 통곡하다 할 때 곡자, 통곡하다 할 때 곡자, 그 곡자가 울곡자인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시인은 울곡자를 쓰지 않고 울읍자를 쓴 걸까요? 네, 두 글자 모두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울읍자는 자전에 어떤 이름으로 나와 있냐면 소리 없이 울읍이라고 되어 있고 울곡자는 소리 내어 울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죠? 네, 울읍자는 소리 없이 눈물을 여러 줄기 흘리는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시 속의 소녀가 이별 후에 집에 돌아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더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소리 내면 밖에서 사람들이 들을까 봐. 소리 내서 엉엉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얘가 네,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돌아와서 눈물만 줄줄 흘리는 거야. 뭐 좋아한다 또는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못하고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말도 못 해보고 헤어진 것만 해도 속상한데 얘는 집에 와서 문도 닫고 그냥 우리가 운다고만 해석을 했는데 막 소리 내서 우는 게 아니라 소리도 내지 못해. 울 때도 소리 내지 못해. 밖에 사람들 들을까 봐.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군요. 아이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울곡자를 쓴다면 시의 맛이 떨어지겠죠. 울곡자는 울부짖을 헌자와 개견자가 결합이 돼서 밑에 개견자 있지? 개가 울부짖는다. 개가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 그만큼 슬픔에 겨워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참지 못하고 소리를 막 내면서 울부짖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울곡자는. 그래서 통곡한다 이러면 되게 막 아픈 마음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내지르면서 우는 거를 통곡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소녀가 갔다 와서 막 그렇게 통곡하는 거 아니고 소리 내서 우는 거 아니고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는 작가는 소녀 읍평이화월 울읍자를 써가지고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막 숨죽여서 울고 있는 거겠지. 막 어깨 들썩들썩 하면서 혼자서 흐느끼는 정도?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도록 울곡자 소리 내서 우는 울곡자 말고 그 대신 소리 없이 울읍자를 선택을 해서 그 시에 이 단어, 이 글자를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볼간자 배웠던 거 기억나니? 볼간자를 어떻게 쓰지?
아이고, 이쁘게 쓰고 싶은데. 네. 자, 볼 간자는 어떻게 아이고. 볼 간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네. 눈 목자 위에 손 숫자가 있었던 글자인데요. 우리 볼 간자 지난번에 배울 때 볼 견자하고 다른 점은 손을 눈 위에 올리고 있는 한자의 모양에서 나와서 의미가 더 자세하게,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라는 의미가 강조된 글자라고 했던 게 기억나죠? 한자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 여러 개 있더라도 본다, 볼 견자가 있고 볼 간자가 있더라도 울 읍자가 있고 울 곡자가 있더라도 그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을 다다르고 있어. 네. 작을 소자, 적을 소자. 아이쿠, 이 두 글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작을 소자와 적을 소자인데요. 네, 작을 소자는 크기가 작은 것을 말하고 적을 소자는 젊을 소자로도 쓰인다. 양이 적다, 많지 않다, 젊다 이렇게 쓰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작을 소자 하나로 그 의미가 모두 쓰였는데 지금은 둘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글자는 다른 글자일까요? 네, 다르죠. 모양이 다르지. 다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죠. 자, 앞에 있는 글자는 뒤에 있는 글자, 두 번째 글자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분명하게 다른가? 자, 앞에 있는 글자는 뒤에 있는 글자에 비해서 앞에 이렇게 생긴 한자가 들어가 있다. 요거를 크게 써보면 이거 뭐야? 불화자죠. 불화자는 1학년 때 한문 공부 안 한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얘들아,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하고 초등학생일 때 한문 공부한 적 없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수업을 한번 들어봐봐. 아는 한자가 얼마 없어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선생님 준비할게요. 한자 때문에 한문 시간 포기하고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나누는 많은 얘기들을 포기하기에는 우리한테 허락된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치? 교실 수업 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우리 그 한문 수업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좋게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음, 한자 옛날에 공부한 적 없어도 수업 들을 수 있게 선생님 되게 쉽게 준비할게. 알겠지? 네. 자, 이 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를 등자, 등불 등자. 1번 글자는 오를 등자인데요. 학교에 간다, 등교, 학교 교자를 써서 무대 위에 올라간다. 마당 장자를 써가지고 운동장 할 때 그 장자, 그 장자를 써가지고 등장한다. 무대에 올라간다가 등장한다. 등산은 산에 오른다. 이번 글자는 오를 등자에다가 불화자를 더해가지고 불과 관련이 있는 등불 등자가 됐어요. 가로등, 신호등, 형광등 모두 등불 등자를 썼습니다. 등대, 전등, 소등. 여러분 소등이란 단어 들어봤습니까? 소등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소등할 때 그 소자는 소화기 할 때 그 소자랑 같은 글자를 썼습니다. 같은 한자를 씁니다. 소화기는 뭐 하는 거죠? 불 끄는 기구죠. 불 끄는 기구. 불을 끈다, 소화. 여기 소자가 사라진다, 없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자, 소등할 때 소자가 한자 쓰면 너희 힘들어할까 봐 선생님 잘 안 쓰는데 이게 끌 소야. 불을 끈다, 불을 끈다. 소등 하면 등불을 끈다. 아이쿠 이 소자가 아니야. 앞에 삼수변 있어야 돼. 불을 끈다. 삼수변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 전혀 다른 글자가 되니까 네, 불 끈다 소자인데 네, 이 소자 끈다 뭐 전부 써가지고 없어진다 이런 의미. 자, 단어 한번 나열해 볼게요. 소비, 돈 써서 없애는 소비, 소멸한다, 없어지는 거, 해소한다, 취소한다, 전부 써서 없어지는 거랑 관계가 있죠. 네.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즐겨 쓰는 그 단어들이 어떤 한자로 구성된 단어인가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다가오고 재밌어질 겁니다. 어떤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문 시간이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학교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김나라 선생님의 한문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안녕.